저는 홈리스를 밀어내는 서울시 호의의 날 권리강경 선포 행동의 사회를 맡은 홈리스 행동의 상임활동가 황성철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우리가 왜 모인지 다들 아시죠? 예. 민간기업 서울스퀘어의 서울역 앞 지하보도의 거리 홈리스 태거와 감시 행위를 중단시키고 홈리스를 보호해야 할 주체인 서울시의 홈리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관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맞서왔던 경과를 좀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이었죠.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서 민간기업 서울스퀘어의 월권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화목한 지하도 감시 활동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매일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홈리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관하는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차별행위 및 공공장소의 사유화 문제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하고 진정하였습니다. 같은 달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와 면담을 추진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하보도에 머무는 거리 홈리스 당사자의 요구와 공공장소의 공공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같은 노력을 저희가 시민사회단체들과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서울스퀘어는 지하보도 내 감시행위와 차별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여전히 홈리스의 인권 침해와 공공성 침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이 공공이 계속해서 책임을 방기한다면 홈리스의 인권은 민간의 공공사유화가 만연한 서울 시내 어디에서도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홈리스의 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진정 공공이라고 한다면 서울역 앞 지하보도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높은 비용의 장벽을 가지는 사적 공간이 만연한 도심에서 시설로만 홈리스의 존재를 감추려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홈리스가 차별받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홈리스 인권 침해 시도에 적극 나서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홈리스를 밀어내는 서울시 포위의 날 권리강경 선포 행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언입니다. 이번 달 24일 날로 마친 화목한 지하도 지킴이 활동이 총 119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했던 시청 앞 1인 시위는 총 69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참여자의 발언입니다. 홈리스 야학 교사 나루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홈리스 행동의 시청 앞 1인 시위와 화목한 지하도 활동에 저도 종종 참여를 했고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날이 많이 시원해져서 이제는 낮이든 밤이든 이제 길 위에 서 있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막히는 더위가 수달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실외 공간이 너무나 뜨거웠고 바람마저 더워서 그늘에서도 땀을 훔치기 일쑤였습니다. 6월부터 몇 차례 서울시청 정문에 야학 학생분들과 함께 1시간여를 서 있으면서 혹은 서울스퀘어로 이어지는 지하도에서 2시간 정도 감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가장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은 덥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덥다라는 그런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감각은 이제 매번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야외 또는 에어컨이 없는 공간에 있어야 하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지하보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공간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직 보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일 수 있지만 빈곤한 이들에게 지하보도라는 공간은 보행을 넘어서 살인적인 더위를 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돈 없이 갈 수 있는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한국에서 장벽 없이 가닿을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이마저도 바람이 없어서 찜통 같고 폭우로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여전히 취약한 공간이지만 말입니다. 누군가가 생활하는 그 공간에 잠깐 제가 서 있으면서 느낀 짧은 어려움은 나아가 서울시와 민간기업 서울스퀘어의 태도를 반추하게 만들었습니다. 빈곤한 이들이 생존과 기본적인 사회적 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신뢰가고 안전해 보이는 관리된 공간이라는 말을 위해 이제 약자를 더 약한 곳으로 내몰고 공공공간을 사유화하려는 민간기업 그리고 이것을 방관하는 서울시의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폭력적인지를 말입니다. 기후위기와 부족한 공적 대응으로 인해 많은 거리와 주거 공간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기업들과 서울시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규탄하며 사기업들과 서울시가 그간의 조치를 되돌아보고 하루빨리 홈리스의 공존할 권리를 보장하고 현실적인 동행을 시작하길 촉구합니다. 이어서 홈리스 야학 학생인 로즈마리님의 힘찬 발언 초청해서 듣겠습니다. 우리가 빨간 쪽길 입고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밤에 2시간 서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쓰는데 딱 그들이 스퀘어 그 건물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래서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건물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또 이제 여러 가지 거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얘기하기도 자꾸 사진을 찍어 간다. 이거 말하자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뭐 물건도 있고 짐도 있고 눕기도 하고 앉아서 뭐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사진 찍어서 아주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막 쫄아서 어디로 가나 했다가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힘을 피고 괜찮다 여기는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 중구청 땅에다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해가지고 한 1년 넘게 해서 그게 이제 164차가 되고 이제 다 회의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계속 말은 하지는 않는데요. 저리 가라 소리는 하지는 않는데 계속 이렇게 살피고 다니고 사진 찍고 그런다고 하면서 좀 더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진 찍고 또 그들이 하는 걸 보고 하니까 또 우리가 막 더울 때 땀 흘리고 많은 고생을 하고 했지만 참 보람도 있었고 또 이거를 지켜지지도 않고 하니까 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쪽에도 그런 의견도 나왔고 또 거기 지내시는 분들도 이거 있으니까 자기들이 힘을 받고 좀 이렇게 든든했는데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진짜 있을 데가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디 정신적으로 아파서 집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고 거기 사람 있는 지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공공의 장소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고 사적인 사람을 그 사람의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뭐 배제하거나 저리 가거나 뭐 그렇게 뭐 의자에 그이는 허리가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의자에서 앉고 생활하고 자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의자를 들어서 우리가 내놓겠다. 아, 그거는 우리도 다 생각 있고 자존심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물건 치우듯이 들어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이런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가 무슨 영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거는 진짜 아까도 여러 번 했지만 이거는 공공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이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그 양동에서 지금 생활한 지가 한 4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 동네에도 제가 갔을 때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같이 생활했었는데, 지금 이사 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해서 지금 120명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182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남아있는 분이 120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 2020년도부터 이번 달까지 돌아가신 분이 한 80분이 넘게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 이사 가서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서울시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1세기 고시원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참 한심하고요. 우리 동네도 돈 한 푼 못 받고 그 건설회사가 사장이 그 양아치 출신인데 얼마 전에 거기 전무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깍두기 머리 했던 양아치가 지금은 머리를 길러가지고 말을 아주 곱게 써요. 아, 그러셨어요. 그랬습니까? 해가면서 말을 하는데 와, 속이 기특해서 오바이트가 막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깍두기인데 지금 머리 길렀다고 깍두기가 깍두기 아니고 뭐 배추김치 됩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시 연구 과제 그거를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영업 기밀이라고 공개를 못하겠대요. 그 예산이 몇 천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쪽방촌에 살면서 쪽방으로 대접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이 계세요. 왜? 쪽방촌을 늘려놓으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쓰잘데기 없는 연구 용역에는 돈을 몇 천만 원씩 쓰고, 참 너무 이 시 정책이 한심하고 진짜 창피해요. 창피해. 서울시에 사는 게 진짜로. 21세기 고시원들 여기 홈리스 행동 이동현 활동가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쪽방촌 대우받고 이사는 가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서울시에 한 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이. 그럼 앞으로 계속 이모델링 핑계로 내보내면 이 사람들 전부 어떻게 수용할 건지 서울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좀 조금 하겠습니다. 내가 동자동 사랑방 대표를 했었어요. 근데 동자동이 국토부에서 2011년인가? 2021년 2월에 동자동을 공공개발한다고 발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동자동이 살만하게 되는구나 하고 좋아라 했죠. 근데 그해 8월 9월이면은 한다 하던 사람들이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지금 3년 6개월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 깜깜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좀 해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한다 하면서도 안 합니다. 그 왜 그럽니까? 이 토지주들이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민간 개발하면은 자기들 돈이 많이 남는다 이거죠. 세상은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살아야지
세상에 어울려집니다. 세상이 돌아가요.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누가 일하고 누가 농사져서 누가 먹을 것입니까? 누가 집 져줍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 안 해요. 없는 사람이 있어야 없는 사람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사람인 양 자기들만 살겠다고 합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못된 거죠, 말하자면. 이래서 이 동자동 공공개발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부에다 빨리 해달라 하고 그들은 하지 말아라 하고, 근데 국토부에서도 자기들이 공공개발 하고 싶으면은 해요. 사실 자기들이 하겠다고 결심하면은 어떻게든 합니다. 홈리스도 사람이다.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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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동자동 주민분들 오셨나요? 네, 그러면 주민분들의 노래 공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동자동 주민협동위원회 교육홍보여사 차재선입니다. 우리가 못해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1절 끝나고 후렴이 있는데 그때는 같이 투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길 대로 피어도 길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가을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다.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다. 피어도 생긴 대로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모두 다 꽃이야. 모두 다 꽃이다. 투쟁! 사랑방! 정말 흥겨운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노래를 함께 불러주신 동자동 주민분은 차재설, 김호태, 오영석, 전도영, 조인영, 김영국 주민분들이십니다. 박수로 감사의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동자동에서 이사 가는 날이라는 동자동 주거의 날 문화제를 진행하니까요. 여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저희 그 공공교통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공존할 권리팀이라고 하는 모임에 함께하면서 이 교통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보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공교통 네트워크는 걷는 거, 자전거, 버스, 지하철과 같은 공공교통이 조금 더 자가용보다 더 자유롭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꿈꾸면서 지하철 버스의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마 저희들의 생각도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워낙 교통 쪽을 보면 버스, 지하철 뭐 이런 거, 자전거 이런 거 중심으로 보다가 또 작년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교통과 연계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역뿐만이 아니고 서울 시내에 지하철이나 철도역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 중에서 민간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로가 17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교통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들이 굉장히 많은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사유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건 역시 저희 단체가 계속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하고 중구청 등 일선 지자체들이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구조와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도대체 이 통로가 이 공익적인 목적의 그 교통 통로냐, 그러니까 이용 통로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공의 소유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민간의 소유인지 구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걸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피해를 당하는 우리가 당당하게 무슨 소리야, 이곳은 공공통로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과 제도 자체가 그걸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아주 간단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단체가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일단 그 통로가 철도와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는 대부분 교통 연결 통로로서 공익성이 있는 통로라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도와 지하철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불리는 공익 목적의 통로이고 그것은 상시적으로 개방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땅이 서울시 거냐 아니면 민간 기업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땅의 위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 통로 위가 이런 도로나 인도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지하도도 공공이 관리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거기서는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그것을 관할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다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쪼개갖고 자치구로 다 넘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건 자치구가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자치구에 얘기하면 이거는 서울시가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떠맡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사각지대 내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저와 같이 대중교통,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함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같이 활동하고 또 열심히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사기업이 공공장소에서 강제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인권위법이나 판례 이전 권고에 비치면 사실 사적 사기업이 서울스퀘어 이용하는 홈리스들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권이 전반적으로 호태된다라는 그런 사실이라 생각하고요. 그냥 이건 앞에 서두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광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저 서울광장 있죠. 네, 그 서울광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광장은 공공장소니까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홈리스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자신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소수자들을 눈에 안 띄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해마다 성소수자들을 비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소수들의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큐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고서는 저 광장을 못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너희들 눈에 안 보이게 다른 데 가서 해라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들은 말들이죠. 홈리스들 눈에 안 보이게 광장에도 있지 말고 서울 역사에도 있지 말고 광장 지하 보도에도 있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사회의 주류 세력들, 권력자들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존재가 없는 것이냐 해야 자신들이 잘못된 권력자만을 위한 정치, 권력자만을 위한 질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우리 사회는 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은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치인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기업인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성소수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홈리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것을 숨기려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목소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서울스퀘어가 못하도록 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하고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광장도 성소수자나 홈리스나 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이 사회가 평온하고 제대로 굴러가는 양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홈리스들의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거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자들이 출연할 권리, 이걸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공장소에서 머무를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돈 있는 사람만, 옷을 삐까뻔쩍하게 입은 사람만, 이성애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장애인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정치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 차별 없이 머무를 권리는 홈리스들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인권활동가 다른 시민들, 비홈리스들도 함께 외치며 획득하기 위해서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차별 없는 광장 사용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머무를 권리를 위해서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동기들, 올여름 기후위기 심각성을 절실히 느꼈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극간의 폭염과 싸우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심의 빌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히지는 않으셨는지요? 거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홈리스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더위였을 겁니다. 그렇지요? 돌아가신 분도 수없이 많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편 최악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홈리스들을 죽음의 폭염으로 내모는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는 빌딩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수년 전 드라마 미생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야만을 담던 상그레 빌딩, 서울역 앞에 거대하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알리던 과거 대우 빌딩, 서울스퀘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스퀘어의 민관, 경비 영역들은 지하보도에서 쉼을 찾는 우리 홈리스들을 내쫓을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홈리스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방관하는 것이 정책이고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닫힌 문을 열어 더울 땐 시원한 바람을, 추울 땐 온기를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공존합시다. 이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본주의 질서와 폭력이 휩쓸고 간 세상 곳곳에 함께 사는 공존의 세상으로 만들자는 목소리를
더 넓게 크게 외쳐야겠습니다. 그 활동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쪽방청 주민들과 홈리스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투쟁!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함만으로 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산성을 위한 부품이 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홈리스 분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것만큼 그렇다면 6년째 졸업도 못하고 사회 부품이 못 되고 있는 대학생인 저도 죄인일 것이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일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싫습니다. 그런 세상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어디서 뭘 하든 살아가든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든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공의 역할, 국가의 역할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역과 서울스퀘어를 잇는 보도를 건너본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름에 횡단보도 기량이 더우니까, 아니면은 뭐 멀리 돌아서 역까지 가기보다 그냥 건너가기 편하니까 그렇게 갔을 겁니다. 저와 비슷한 이유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가 그 길을 지나는 것에는 어떤 제약도 없고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어떤 가게나 회사의 사업장도 아니고 게이트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는 유료 통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공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똑같은 시민인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쫓겨날만 합니까? 심지어는 사기업의 보안 요원들에게 그들의 장사, 그들의 사업에 이 사람들의 존재가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날만 하는 겁니까? 그들이 장사할 자유는 자유이고 공공장소에서 시민이 휴식을 취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땅이 아닌 곳에서 사기업이 직권 남용을 해서 시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세상이 당연하게 된다면, 지금도 존재 자체로 죄인 취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사적인 제재를 당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올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공공의 것으로 지키는 것이 시민의 투표로 부여한 시장의 역할이고 공조직인 시청의 역할입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청이 그 역할을 다하길 요구합니다. 모든 시민이 공공장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장소가 아니라면 있을 곳이 없는 시민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공의 것을 누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가 활동하는 전환도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런 정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화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행진을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이 서울시 앞에 있는 광장을 저희가 이제 포위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점마다 우리 만장을 두고 서울시를 둘러싸는 행진을 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홍수경 활동가의 안내를 따라 행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브라스웨이가 콘텐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박수 불러주세요. 네, 우리는 홈리스 밀어내는 시청앞 차별광장을 포위하여 권리광장을 하강하려고 합니다. 차별광장을 멈추며 홈리스 권리 쟁취를 위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힘찬 응원으로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몰래 피어도 꽃이고 다 꽃이야. 홈리스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잠시 후 1차 거점에서 명장을 꽂으며 홈리스 당사자의 이야기를 곧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지하도라고 서울역과 서울스퀘어가 이어지는 지하보도입니다. 제가 지병으로 다리가 마비되기도 하는데 하루는 거길 지나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서울스퀘어 직원이 다가와서 강권적으로 고함을 치면서 우리 건물과 연결된 통행로니까 처리로 가서 주저앉으시오 등등 하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너무나 상처로 남았고요. 공공장소는 다리 아플 때뿐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이 임시 피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홈리스의 공공장소는 임시 피난권 인정하라! 투쟁! 홈리스의 공존할 권리선언문. 홈리스는 차별받고 있다. 생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구매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이 많다는 이유로 공공장소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행인을 위협하는 존재로, 불법적인 존재로, 무질서한 존재로 낙인 찍혀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퇴거당하고 있다. 홈리스 상태에서 공공장소 이용 권리의 박탈이란 곧 존재의 삭제를 의미한다. 사적 소유가 질서인 세상에서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살 곳이 없다.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홈리스 퇴거 행위의 저지와 홈리스의 공공장소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 공존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하나, 공공장소는 처우의 부르다. 홈리스의 임시 피난권을 인정하라. 홈리스의 존재는 정부가 주거권 보장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이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방하는 곳이 공공장소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기 전까지 홈리스가 공공장소에서 임시 피난할 권리를 인정하라. 하나, 노숙은 범죄가 아니다. 홈리스에 대한 행벌화 조치를 중단하라. 노숙은 적정 주거를 상실한 상태이지 범죄가 아니다. 홈리스를 몰아내고 처벌하는 것은 홈리스 상태를 심화시킬 뿐이다. 홈리스를 불법적인 존재로 낙인 찍지 말라. 하나, 홈리스도 시민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라. 도시의 계획과 행정이 이루어질 때 홈리스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홈리스를 걸기적거리는 존재로 취급하지 말라. 홈리스도 이 땅을 함께 일궈온 주민이고 시민이다. 하나, 공공장소는 모두의 공간이다. 홈리스의 공공장소 이용 권리 보장하라. 문화시설, 무더위 대피소 등 공공장소의 기능과 역할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홈리스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필요하다. 화장실, 물품 보관함 등 공공장소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라. 하나, 문제는 집이다.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그냥 집이 아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언제나 쪽방 고시원으로만 돌려막을 수는 없다. 매번 공공장소에 내몰리도록 둘 수도 없다. 홈리스에게 적정 주거를 보장하라. 2024년 9월 6일 홈리스를 밀어내는 서울시 포위의 날 권리광장 선포행동 참가자 일동. 홈리스의 공공장소 임시 피난권 인정하라. 노숙을 범죄로 만드는 형벌화 조치 중단하라. 홈리스도 시민이다. 지역사회 구성원 인정하라. 홈리스의 공공장소 이용할 권리 보장하라. 문제는 집이다. 홈리스의 주거권 보장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서울시 앞에서부터 걸어온 이 길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서울시는 우리의 요구들과 우리의 권리들로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여러분 크게 큰 함성으로 한번 서울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요구들, 우리의 권리들 오늘 밤만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쭉 이 광장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차별의 광장으로 기능해왔던 이 서울시의 광장을 권리광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권리광장으로 탈바꿈시킨 오늘 영원히 앞으로 쭉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고 싸울 때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로 민간기업의 홈리스 퇴거 행위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 해왔던 화목한 지하도 감시활동 오늘부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홈리스 퇴거 행위 방관하는 서울시 규탄하는 1인 시위 오늘부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권리광장을 오늘 바로 다시 새롭게 탈바꿈시켰던 것과 같이 서울시 우리 계속해서 앞으로 주시하고 앞으로 홈리스 퇴거 행위 방관하지 못하도록 책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결의하는 자리로 오늘 문화제와 행진 진행했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정말 오늘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지금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는 홈리스 퇴거 행위 방관 말고 나서서 책임져라! 네, 여러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